있습니다.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벌써 8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의 세 차례의 통화가 확인이 됐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지난 금요일에 입장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첫째, 최혜병 사건 얘기는 없었다. 그리고 사고 후에 군을 질책한 것이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지목해서 경찰에 넘긴다고 해서 이걸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그렇지만 이거는 위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제 이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이란 거를 스스로 자인했다고 보여져요. 네네. 그동안은 줄기차게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관계없다라고 또는 대통령실은 관계없다라고 부인을 해왔는데 그런 것을 자인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가 국방위 하고 운영위 할 때 또 계속 질문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안보실장한테도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조태용 그때 국방비서관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해서 이 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했느냐. 다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안 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전화까지 한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종섭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한 것들이 거의 지금 사실화돼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전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변곡점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기나 전화 연결이 있었다. 전화 기록이 나오잖아요. 변곡점은 3번이었어요. 8월 31일과 8월 2일, 8월 8일, 7월 31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8일. 8월 8일. 세 차례 변곡점이 있었다. 변곡점마다 대통령실 전화기나 대통령의 전화기가 등장하고 그러네요. 전화기가 있죠. 등장했네요. 전화 기록이 노출이 됐잖아요. 7월 31일 날은 어떤 변곡점이 있었느냐? 이미 이것은 7월 30일 날 해병대 사령관하고 박종훈 대령이 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8명 가실치사 혐의로 이첩하겠습니다. 오케이. 딱 장관이 결재했는데 8월 31일 날 11시 45분경에 02800으로 전화 온 대통령실의 전화를 왔다 하잖아요. 그 대통령 전화로 추정이 되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 이첩을 보류하라, 가실치사 혐의를 빼라,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이제 경로를 해서 이렇다는 썰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막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 이제 박종훈 대령이 수사 기록을 가실치사 혐의 8명으로 경찰에 이첩을 하잖아요. 11시 50분에 이첩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쯤 가서 11시 50분에 이첩했는데 그 이후에 12시에 이제 세 차례 대통령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과 통화된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 가지가 일어나요. 이첩 그렇게 난리를 찍으니까 그 서류 같은 이첩한 서류 그걸 회수해 오잖아요. 회수를 그거는 되게 불법적이에요. 그것도 경북 경찰청에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해소해 온 거고 두 번째 박종훈 전 대령을 보직 해임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박종훈 전 대령 전 수사단장 전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수괴죄 그리고 수사관 2명은 항명죄로 입건을 시켜버리잖아요. 저는 그때 집단항명수괴죄로 걸고 항명죄로 걸었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런 사건을 이렇게 할 것인가. 군에서 보셨습니까? 집단항명수괴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것은 사실 전시에는
사형. 즉결 처분 예. 사형으로 가는 예. 어마무시한 거죠. 예. 12.12 사건 이런 정도를 집단항명 수괴죄로 모는 거예요. 12.12 예, 12.12 군사 정도 군사 쿠데타 예. 나는 정도를 예. 집단 항명 수괴죄 뭐 또는 항명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사안이고 예. 사실 장관이 결재했는데 예. 이첩하지 말아 했는데 법과 규정이 맞다고 이첩했다고 예. 하면은 예. 군에서는 통상 상식이 예. 지시불이행으로 지시불이행. 징계 정도 사유예요. 징계. 항명죄라기보다는 예. 왜냐하면 거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예. 있었으니까 이미 예. 결재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말로 예. 하는데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시불이행인데 왜 군이 그렇게 무리할까? 이종섭 장관 수준에서는 그 정도를 못했겠네. 왜냐하면 군 자체가 그 정도는 안 해요. 못한다 판단. 그래서 그때 제가 국방에서도 예. 이종섭 장관께 질문을 했었죠. 예. 무슨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죄를 하느냐? 이것은 구테타나 일으켰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그랬더니 답변이 가관이었어요. 예. 3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항명을 모의하는지 알고 집단항명 수괴죄와 항명죄로 입건을 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해서 여기에는 뭔가 있다. 모를 외압이 있구나라고 그때는 제가 추측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도 사실은 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화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집단항명 수괴죄를 걸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지시불이행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군이 그렇게 군 검찰이든 군 사법기관도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하는데 이건 진짜 무리하다. 여기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나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12시에 전화가 3번 있었다.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저는 추측을 하게 된 거죠. 거기 두 번째 변곡점이고 세 번째 변곡점이 이제 8월 8일 날 또 대통령 개인폰과 이종섭 장관 전화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8월 8일 이후에 뭐가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경북경찰청에서 해수해온 자료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줄여야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될지가 아직 그 결정이 못 났어요. 8월 7일 8일까지도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을 위주로 돼 있고 군검찰단도 있고 군검찰단이 해수해 왔는데 그럼 거기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사본부가 하기를 원했고 조사본부는 또 하기를 싫어하고 왜냐하면 그거 덤태기 쓰기 싫어하잖아요. 그거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래. 이거 상관없는데. 조사본부 관계관들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때 조사본부장도 부재 중이었고 그 밑에 부단장이 조사본부 부본부장이 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전역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기 싫다는 투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런데 8월 8일 그 전화 통화가 있고 난 다음에 조사본부로 장관 명령이니까 해라. 이첩 이첩된 자료를 검토해라라고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본부에서 결국 8명을 2명으로 줄이고 다시 경북경찰청에 보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 여단장 다 빼버리고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해서 경북경찰청에 넘기는 변곡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 번의 큰 변곡점마다 대통령실 전화나 대통령의 개인폰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건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서 그 군의 통상의 범주 그리고 이종섭 장관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시불이행 징계 정도 하면 됐지 집단항명 수괴 이런 거는 군에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거 대통령의 생각이었을까요? 집단항명 수괴로 처벌해. 저는 그 위에 전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나 안보실 이런 데서 대통령 판단이었어요. 그럴 확률이 가장 많죠. 그를 좀 더 추정컨대.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걸 이렇게 쭉 엮어 보면은 쭉 확인을 유추해 보면은 대통령이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렇죠. 이첩했잖아요. 예.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거 항명한 거야? 해병대가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화기에 대고 14? 두 번째 첫날 경로보다도 8월 2일 날을 만약에 했다면 경로를 더 크게 했을 확률가 있고 거기에 막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집단 항명 수괴죄나 항명죄로 일단 입건하고 그다음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항명 수괴죄를 항명죄로 낮추고 바꾸고. 항명죄인 수사관 2명은 없었던 걸로 하고 이렇게 했을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8월 2일 날은 이 전화를 관제에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제에서. 그 전화 통화 기록에 보니까 용산구 한남동으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관제 한남동 관제 지역이니까 그런 것도 유추가 될 수 있죠. 관제에 있으면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같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오히려 자존심이 더 대통령이 상하지 않았을까? 자기 말을 안 듣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론이고 그렇게밖에 추론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습니까? 수사권이 있죠. 왜 없어요? 근데 왜 대통령실은 계속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계속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도 없으면서 왜 박정훈 대령이 월권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군사법원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고 보여. 이해를 했는데도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은 일단 군과 군사 경찰하고 인권위원회 담당관이 같이 가서 봅니다. 확인을 하고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 3개 기관이 가서 최초 확인을 하고 사망 사건 나면 사망 사건을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군이 수사를 해요. 초동 수사를 초동 수사를 쭉 했는데. 그냥 단순 사망이다. 본인이 실수에 의한 사망이다. 또는 단순 사망이다. 사망의 원인이 군에 있지 않다 하는 경우는 군의 수사로 종결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보다 보니까 군의 기책 사유가 있다. 사망의 원인이 군이 제공이 됐다. 군인이라든가 군의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경찰로 이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거죠. 그래서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초동 수사를 하는 거고 해보니까 8명이 과실치사가 있고 군의 기책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군사 경찰에서 민간 경찰로 넘겼잖아요. 최근에 사망 사건이 2명 났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인데 모 사단에서 수류탄 사고로 한 명이 훈련병이 순직을 했고 또 하나는 12사단 훈련병이 입소 9일 만에 또 얼차례 이런 걸 갖다가 순직을 했잖아요. 앞에 수류탄 사고는 조사를 해보니까 기책 사유가 군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 수사로 종결이 되고 순직이 됐습니다. 경찰로 이첩을 안 하고 그거는 기책 사유를 따지거든요. 물론 그거는 군 수사를 군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군사 경찰로 보내지 않고 군에서 수사로 종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12사단 건은 군에서 초동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여러 가지 기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사망 사건에 이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군기 훈련, 즉 얼차례를 준 거죠. 그래서 2명에 대해서 군사 경찰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사망 사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 사망을 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군의 기책 사유라기보다 단순 사망했다. 또는 물에 빠졌더라도
가다가 발을 헛들여서 물에 빠졌다. 네네네. 군 지휘관은 열심히 안전교육도 하고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군의 수사로 종결이 되는 거고.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됐는데 군의 안전교육도 안 하고 그 교통통제도 안 돼 있고 군의 원인이 있다 하면 경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군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박종원 전 수사단장은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냥 면피성으로 본인들이 법 해석을 자유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제대로 적확한 이해 없이 이렇게 보면 기류를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박정훈 단장이 군사법을 이해를 잘 못하든가 아니면 군사법원법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유리하게 해서 그러면 지금 단계에 이르렀으면 사실상 상당히 많은 수준의 정보가 다 나온 건데 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 다 위법 아닙니까? 법 위에는 법에게는 모두가 공평한 겁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법 앞에는 공평한 것이고 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제가 군에서 지휘관 할 때 군 부대 지휘관들한테 맨날 하던 얘기가 있어요. 소신껏 지휘해라. 근데 소신껏 지휘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지휘관, 예하 지휘관 소신껏 해라. 근데 저는 거기에 늘 하나를 더 추가해요. 소신껏 지휘하라는 앞에 빠진 단어가 있다. 가로 열고 법과 규정 범위 내에서 가로 닫고 소신껏 해라. 평상 이제 야 너 소신껏 해 이렇게 하거든요. 중간 가서도 소대장 중대장 길을 살리기 위해서 너 참 소신껏 지휘해라. 내가 다 믿고 신뢰하마 이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저는 끝에 꼭 하나를 빼요. 그 소신껏 지휘 속에는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문장이 하나 빠졌는데 법과 규정 범위 내에서 소신껏 해라. 이거죠. 누구든 법과 규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법치국가잖아요. 맞습니다. 법 앞에 다 평등한 겁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아닙니다. 또 장관이 할 수 있는 범위다? 아니에요. 그 군사법원법 밑에 시행령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군의 지휘관은 군사지휘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수사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나와요. 지휘를 한다는 것은 이런 해병대 사건이 났어요. 이 수사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할 것인가, 조사본부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해군에 시킬 것인가 이런 걸 지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 시켰다 하면 해병대 수사관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다른 수사단에서 몇 명을 좀 파견시켜라. 이런 걸 지휘해줘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지휘고 그렇지만은 지휘관은 그 시행령에 보면은 수사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화 내용이 밝혀져야 되겠죠. 전화하는 사실만 갖고는 지금 우리가 유추하는 거고 전화를 3번 첫날 한 여러 번 한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그 전화 내용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 확인이 돼야 되는 근데 거죠. 일단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 낸 휴대전화는 기존에 본인이 쓰던 휴대전화가 아니라 공폰을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새로 개통한 전화를 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확인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것은 압수수색을 벌써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분 간에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썼다는 전화기가 그 비화폰이라든가 뭐 대통령의 비서 참모를 통한 전화가 아니라 검찰총장 시절에 쓰던 개인 휴대전화로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니냐. 당연하죠. 보안도 안 되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보안폰을 써야 되는 것이 맞죠. 네. 모든 것의 국정 운영이 보안이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의 건강도 보안이고요. 맞습니다. 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보안이에요. 대통령 경로, 이동 경로도 다 보안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누굴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다 보안이기 때문에 네. 보안폰을 써서 하는 것이 맞다. 그 자기의 개인 폰으로 이렇게 그것도 공무와 관련된 장관과의 통화를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 폰으로 한다는 것은 보안 의식이 부족하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많이 지적했어요. 운영위에서 전에 텔레그램으로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동선이 막 경호실 차장하고 경호실 요원들이 하는 게 나와서 그때 혼을 내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났을 때 SI 비친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김태우 1차장이 SI 정보를 본 거는 보안 위배다. 너도 조사하고 처벌하라 했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대통령실의 참모도 보안 의식이 이렇게 희박하고 몇 번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그 보안 의식이 취약하다는 것은 큰 문제고요. 특히 해외에 나가 있을 경우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전화는 거의 다 첩보기관들이 보호 감청하려고 노력한다고 보면 돼요. 국내 건을 보다도 뭐 해외에 나가서 전화가 되는 거는 해외 통화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와 관련된 적국이든 우방국이든 우리의 관심이 있는 여러 나라 있잖아요.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듣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 전화나 또는 대통령 전화번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국방부 장관이 하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라든가 또 관련 어떤 첩보기관들 그런 데서는 어떻게든 첩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보감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 나가서 국내로 전화할 때는 공직자라든가 특히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그걸로 통화했다는 것은 보안에 큰 구멍이 났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뭐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런 관련된 단독 보도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겠죠. 이건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동맹이지만은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에 도감청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유출된 비밀 속에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사실은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의 안일한 보안 의식 이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